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자입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던 영상이 기억나세요? 2021년도 하반기 시장의 키워드,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 두 가지는 전세, 그리고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외진, 강원도 원주 아파트 싹쓸이 나섰다. 왜? 이런 건데, 취득세 중과 풍선 효과로 1억 미만 매물의 투기 수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세가. 엄연히 따지면 원주뿐만이 아니라 춘천, 그리고 이제 강릉,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충북지방, 충남지방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게 또 퍼지게 되면은 정말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면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분들 계실 건데, 제가 또 저희 멤버십 백스플러님들은 뭐 다 이해를 해주실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구 투자하다가 정말 골로 갈 수 있거든요.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동산은 한도 끝도 없이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다. 사기만 하면 돈 된다. 안 사는 네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하고요. 근데 어쨌건 그 고정관념이 변하든 안 하든 그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런 투자를 잘못하면 정말 골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 이론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메커니즘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시장은 주식시장이거든요.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어떤 면이 많았냐면, 제가 뭔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정말 좋겠다라고 샀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맨날 나오는 대답이 선반영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반영, 후반영, 아니면 뭐 시장의 기대를 넘지 못했다, 아니면 뭐 악재가 터졌다, 호재가 터졌다, 무슨 테마에 묶였다, 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기 설명은 잘 붙는데, 저는 그걸 예측하거나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슈퍼갭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피나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원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IPO, 기업 상장에 대해서 좀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란 것은 정말 소용돌이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정과 세계 경제와 사회와 뭐 정치가 다 섞여 들어서 휠휠 돌고 있어서, 내가 봤다고 생각해도 돌고 있잖아, 이게. 봤다고 생각해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 예전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죠. 예전에도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몰려들던 시절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이고요. 한번 보시죠. 쌍용동 주공 7차 2단지 아파트입니다. 예전 지금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렴한 주택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돌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4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무려 1억 1천만 원까지 갑니다. 2배까지 상승을 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다시 6,600에서 시작해서 1억 1천까지 갔다가 다시 6,700까지 내려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나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멘탈이 나가버릴걸요. 전세가는 굉장히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때는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았어.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이때는 대출을 끼고 월세를 좀 많이 받는 형태로도 했었고 전세를 끼는 형태로 했었죠.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인근의 아파트들은 다 비스무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도 올라갔다 꼬꾸라졌고, 자, 다른 평수도 올라갔다가 꼬꾸라졌고, 심지어 작은 평수도 올라갔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복대, 여기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었습니다. 기간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타이밍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 팔 생각하면은 골로 간다는 거죠. 한 채면 다행이죠. 여러 채를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 중에 강원도가 기사가 나온 건 맞지만 아마 이 기사는 다른 지역까지 퍼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그래프를 보세요. 예전 그래프.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요? 회기동이나 아니면 속사동이 유명한데 아유 죄송합니다. 퇴계동을 가보죠. 한번 단편적으로. 퇴계동 아래쪽에 옛날 아파트를 가보시면 여기도 시세가 들쭉날쭉합니다. 그죠? 석사동은요. 춘천시 석사동. 제가 직접 고르면 되겠죠? 석사동 위쪽으로. 예, 들쭉날쭉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무슨 말이냐? 잘못 사면 그냥 묶이거나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니까 사기만 하면 된다. 부동산은 사면 파는 거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나름이란 얘기죠. 그 말이 성립이 되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최소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면 예전 이 당시에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를 공부해 보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현장에 나가서 2008년도에 공인중개사님을 하고 있던 분을 찾아서 물어보셔야겠죠. 왜 올랐죠? 왜 내렸죠? 왜 안 올랐죠? 왜 올랐죠? 왜 정체됐죠? 왜 내려갔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시장과 접목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예전과 같다면 비슷한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전과 같은 이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과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예전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현상이라면 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싼 아파트를 매집하고 다닌다면, 그리고 중간에 그 시장이 무너진다면, 자금 관리를 잘 못한다면, 세금 관리를 잘 못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하락이 이뤄진다?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깔아놨던 26번째, 26개 이상의 그 대책들, 그 규제들이 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규제가 상승장에서는 안 먹힐지 몰라도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가속화시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현상이 일어나곤 하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락장에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수도권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경각심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그래프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변동성이 심하면 그만큼 내 마인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투자 성과를 내기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을 사서 아파트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우상향한다. 나는 에셋 파킹 한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한테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는 맞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훨씬 크고 올라가는 원리가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원리에 차이가 있는 것만큼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발생됐을 때 하락하는 진폭과 그리고 재상승하기까지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간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천안으로 가볼까요? 저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수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까 예를 드렸던 뭐 구축 조그만 아파트를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바닥을 쳤어요. 자, 2010, 2005, 2010, 2015, 2019죠. 그럼 반면에 옆에 실제 거주하는 걸 좋아하는 학군이 좋았던 불당동으로 가볼까요? 불당동 인기 있는 게 어떻게 있죠? 아이파크나 아니면 하이빌 좋잖아요. 어땠을까요? 다르죠. 2010,
2015, 2019예요. 어때요? 잠잠하죠? 잠잠합니다, 여러분. 신불당에 이 입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습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움직임이 다르지? 왜 옆 동네에 불과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34평 불당동에 있는 아이파크는 시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쌍용동은 저렇게 폭등했다가 폭락을 했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얘는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일까? 이 상승은 과거 쌍용동의 상승과 같은 것일까? 왜 상승했을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접근해도 될까? 이건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부동산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여러분이 특히 저를 제 의견과 같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존중하는데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어떤 자산 시장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 폭락론자다, 폭등론자다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위험한 건 위험하고 안전한 건 안전하고 저게 리스크를 테이킹 할 만하면 또 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시장, 그러니까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 그 시장, 그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만 최소한 그건 알아야 내 돈을 베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저게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어떤 형량이 있는지 지금 어느 시장이 안전하고 어느 시장이 위험한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지방시장에 지금 소액 물건을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마구잡이를 하고 싶은 분들 지금 시장을 놓쳐서 뒤늦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그거라도 막 간절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거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시장이 또 움직이니까 또 놓치니까 되게 조급한 거 정말 알아요. 물건 사는 거랑 완전 달라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 안전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A급지랑 달라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그래프가 내려가면 버티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파트 한 채에 전세를 많이 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9천 전세를 꼈다. 그럼 내 돈은 1,000만 원 들어가죠.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가 3, 4천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매에 넘어갈 것이고 도미노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세입자한테까지 죽을 죄를 지는 게 돼요. 평생 안으셔야 되는 짐이에요. 넘어가면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세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둘 것 같아요? 평생 쫓아다닐걸요?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조심 또 조심해서 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요약이죠. 집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파트마다 다르다. 이게 결론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